최근 영국 여성이 공개적으로 태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고 있어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토록 격렬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경과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시집온 영국 출신 마리아 씨의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저는 31살 미혼으로 영국의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공적인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제 나이는 아직 젊지만 사회적으로도 꽤 괜찮은 직급에 올라 있었고 가정 역시 남부럽지 않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하며 제 삶을 동경했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은 영화 속 주인공 같은 남자와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모와 재능, 조건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보니 주위에서 저와 사귀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들어오는 미팅 제안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속이 가득 차 있던 때도 있었죠. 그렇다고 제가 남자를 지나치게 가리거나 바람기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쉽게 찾아오지 않더군요.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제 삶이 화려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란한 만남이나 순간의 즐거움을 쫓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만의 원칙을 지키며 진실된 관계를 찾고자 노력했죠. 미팅 자리에서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스포츠카를 타고 오기도 했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남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친구 이상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무의미한 만남들이 반복되면서 바쁘게 살아가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셀프 질문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스포츠카를 몰고 온 한 남자가 저에게 집요하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너무 좋아한다며 며칠 동안 쫓아다녔고 시시때도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행동이 너무 싫었고 너무 불편했던 상황이라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무엇이 대단하다고 콧대를 높이냐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더 나아가 저에 대해 모욕적인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를 바람기 있는 이상한 여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고백을 받았지만 저는 왜 항상 그 사랑을 거절했을까요? 과연 내가 진정으로 꿈꾸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조건을 뒤로하고 영화나 소설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외모나 부유한 생활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감싸 안는 그런 사랑을 원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존 레논의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느새 30살이 넘은 나이에 접어들자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평범한 삶만 안주하다 보니 철학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질문은 저를 찾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해외 여러 곳을 여행하며 찾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라며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듯이 저는 여행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목표로 회사를 1년간 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혼자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에 매우 걱정하시며 반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혼자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고백하셨어요. 아버지는 여행 중 길을 걷다가 소매치기에게 지갑을 털리는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술에 취한 청년들에게 폭행까지 당하고 돈까지 털렸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버지는 오랫동안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셨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 걱정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현재의 답답한 마음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제 결심을 이해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 여행 계획을 도와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모은 돈과 아버지의 후원 덕분에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허락도 받았으니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항상 품어왔기에 먼저 아시아를 여행지로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즐겼던 추억이 있어서 인도에 가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정상까지 오르진 못하더라도 그 웅장함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치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등산 안전사고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등산을 좋아했던 저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에베레스트 산을 꼭 보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행은 당신이 꿈꾸던 것들을 실현하는 과정이다라며 아나톨 프랑스가 말했듯이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제 꿈을 이루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인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가장 큰 도시인 뉴델리로 정하고 이곳을 관광하고 신의 도시라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과 가장 가까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 잠을 이룰 수 없이 설레이었습니다. 저는 곧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뉴델리는 유서 깊은 도시로 인도의 수도이며 이곳의 거리와 건물들은 그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니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착 첫날, 비행의 피로로 인해 호텔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무려 10시간 넘게 자고 나니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지에 와서 호텔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죠. 뉴델리의 밤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따라 거리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흥미롭게 도시를 둘러보다가 문득 술 한잔 생각나서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맥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여행의 기분을 만끽하며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지만 그날 밤에는 유독 술이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몇 잔을 마셨는지 모를 정도로 취해 레스토랑을 나와 밤의 야경을 감상하며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술 기운에 취해 걷는 길이 낯설기도 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여행은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고 새로운 감정으로 채워준다라며 마크 트웨인이 말했듯이 그날 밤의 경험은 제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취기가 오른 채 거리를 걷고 있는데 믿기 힘들 정도로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명의 남성들이 저를 순간적으로 잡아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외쳤지만 주위 사람들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눈치만 살피며 제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인도에서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게 되면 다른 납치범들이 있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공포감은 극에 도달했고 몇 명의 남자가 더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던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른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큰 소리로 납치범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상황을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에 맞서 행동하는 것이다라며 넬슨 만델라가 말했듯이 그 남자의 용기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절박했습니다. 주변을 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한 젊은 아시아 청년은 구세주 같았습니다. 헬프미 헬프미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 남자는 납치범들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금세 납치범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 남자는
180 이상 되는 큰 키의 건강한 체구로 보였습니다. 납치범들이 슬슬 웃으며 그 남자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남자도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날쌔게 피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액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남자는 발로 상대방을 공격하며 한 명 한 명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영어로 납치범들이 바로 일어나 쫓아올 수 있으니 빨리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도와주신 아시아 그 남자와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그 남자의 용기는 절망 속에서도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뛰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편의점이 눈에 보여 그 남자는 음료수를 사와 저에게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한숨 돌리며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인도 치안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들 있는데도 납치를 하려고 할까요? 또 사람들도 납치하는 상황을 보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걸까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생각보다는 몸이 우선 반응해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외국 여성분이시니 밤보다는 낮에 관광을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라고 조언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아닌 외국에서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라 살해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식사라도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한사코 거절하며 그냥 이곳에서 음료수 한 잔 같이 해요라며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와서 센트로 벤치에 앉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우연한 인연이 되었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웃음 가득한 그 남자의 모습이 무슨 삼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촉촉한 감정으로 적셔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요즘 한국의 국가 브랜드는 K-한류를 통해 세계적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은인은 한국 남자였고 한국 여행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국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치안 걱정 안 하시고 혼자 밤길 관광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 K-팝을 좋아하고 친구들도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생명의 은인과 음료수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어 그 남자는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배려해주는 모습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달리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 속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며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저는 진영호입니다. 영호 씨는 한국의 작은 도시 바다 근처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태권도도 K한류를 통해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태권도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를 구해줄 때 사용했던 발차기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 무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숙소 앞까지 와서 헤어지는데 저는 갑자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 아쉬움은 남자다운 용기, 큰 키의 외모, 태권도, 저를 대해주는 자상한 매너들이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내용처럼 가슴 뛰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원했던 남자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정말 멋진 남자 아닌가요? 인도인들에게 헬프미를 소리내어 외쳤는데도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본인도 외국인이면서 저를 도와주었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려는 찰나에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진영호 씨, 괜찮다면 연락처 주고받고 친구처럼 연락해도 될까요? 연락처를 받은 후 여행 기간 매일 한 달 내내 만났습니다. 지난 이야기 쓰는 것이라 약간 쑥스러운데요. 그 당시 절대 놓칠 수 없는 영호 씨야라는 생각으로 만났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영호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정말 전기가 올 때처럼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느꼈을 때 생기는 감정인가? 라며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는 중 저와 영호 씨는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영국인 아빠와 일본인 엄마를 두고 있는 영국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영호 씨 눈빛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영호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반일 감정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한국에서 독립유공자라고 말했는데 저랑은 완전히 다른 집안 분위기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저의 엄마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 기간 서로 사랑을 해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었지만 영호 씨도 효자라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저와 인연을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확실하게 자신의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영호 씨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으로 돌아간 영호 씨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영호 씨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빠르게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가는 것보다 걱정이 더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영호 씨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또 영호 씨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지? 걱정되었습니다. 찾는 것에 걱정은 되었지만 일단 영호 씨와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 강원도 춘천의 작은 도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저는 영어 이외에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강원도 춘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한국 사람들도 영어 가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있는 상황에 제 질문을 들었는지 서너 명이 모이며 손으로 공항 안내데스크를 알려주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저 영국인인데요. 강원도 춘천에 가려고 해요.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안내데스크에는 유창한 영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강원도 춘천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춘천에 태권도 학원이 많다는 겁니다. 이 많은 태권도 학원에서 진영호 씨를 찾는 것이 가능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한국까지 찾아온 이상 진영호 씨를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며칠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숙소를 정한 후 짐을 풀고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시차로 인해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영호 씨를 만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다음날 일단 세면을 하고 호텔 프론트에 물어봤습니다. 춘천에서 태권도 학원 하시는 진영호 씨를 찾으려고 합니다.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합니다. 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진영호 씨를 찾지 못했는데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권도 하시는 분이 호텔로 오시기로 했거든요. 희망 가득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영호 씨를 알고 있는 분이 도착했어요. 지인과 영호 씨를 만나러 이동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도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영호 관장도 같은 업종이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학원에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과 영호 씨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은 벌써 쿵쾅거리고 얼굴은 화끈 달아오르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곧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들어가려니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 같았어요. 한번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학원에 들어서자 영호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태권도복에 검정색 띠를 맨 모습은 인도에서 상상도 못한 위험 있는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영호 씨는 저를 금세 알아보며 크게 놀라해했습니다. 소식도 나눌 수 없었지만 인도에서 만난 마리아가 한국 그것도 본인 태권도 학원 문 앞에 서 있다니 저는 놀라고 있는 영호 씨에게 이곳에 오게 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호 씨가 인도에서 떠난 후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어요. 정말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호 씨는 무작정 찾아온 제가 싫지 않았는지 빙그레 웃고 반겨주었습니다. 영호 씨의 안내로 숙소를 학원 근처로 이동하고 매일 같이 태권도 학원에 드나들었습니다. 원생들도 저보고 영국 선생님 하면서 잘 따라주었고 제가 아직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인사하면 한국 원생들도 영어로 인사해 주었어요. 어떤 학생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인사하고 질문하고 영국은 어떤 나라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끝나는 시간에는 청소도 함께하며 한 달 넘게 영호 씨와 함께 지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은 영호 씨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영호 씨는 저에게 자기 부모님을 설득하려면 한일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한일 역사에 관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일 역사책을 건네주는 것은 영호 씨가 우리의 만남을 승낙한다는 의미이고 부모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부모님이 일본을 왜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책을 다 읽기 기다렸습니다. 저는 책을 모두 읽었고 영호 씨는 저를 데리고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영호 씨는 부모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부모님도 저의 성에 있는 태도에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제 엄마도 일본인이지만 엄마 또한 일본이 잘못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어 영호 씨 부모님께 저의 엄마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영호 씨 부모님은 저의 이런 행동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너희들이 좋다면 우리도 좋다며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이해와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부모님과 영호 씨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관련 단체에서 봉사활동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한국 모든 생활은 영국보다 훨씬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에서 치안 문제로 만난 영호 씨와 인연으로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안전한 밤 거리를 산책하며 보낼 수 있어서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저는 영국의 부모님께 한국에서 편리한 생활과 치안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치안 문제가 너무 걱정되었는데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밤거리가 있어요라고 하니까 경악하셨습니다. 저는 조만간 영국 부모님을 모셔와 이곳의 안전한 밤거리와 먹거리, 놀거리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사연을 각색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응원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